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 시험하고는 그 조금 괴리감이 있는데 우리 상식이에요. 상식. 그 법인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우리 최소 한 주 이상의 주식을 발행해야 돼요. 근데 주식의 한 주는 금액이 매우 작아요. 한 주당 지금 100원이에요. 혹시 200원이라 하시는 분들은 옛날 이야기고 한 10년 전. 지금은 한 주당 이제 100원이면 돼요. 한 주 이상을 발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이 자본에 대한 이야기나 자본금, 주식 발행하는 거나 사채 발행하는 건 상법 규정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주식 회사를 설립할 때는 자본금을 전부 다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법인을 자본금 얼마짜리라고 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할 때는 그 자본금의 4분의 1만 있어도 발행해도 우리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게 수권자본제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발기 설립이 있고 모집 설립이 있어요. 그럼 발기 설립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끼리 사업을 합시다 라고 해서 돈 335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법인을 설립하면 우리들을 발기인이라고 하고 그 발기인 명부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법인 설립하는 걸 발기 설립이라고 하는 거고, 모집 설립은 그게 아니고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체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 사업의 시작에 참여하실 분은 돈 투자금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면서 돈 모아서 가는 걸 모집 설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집 설립은 이제 우리 그 다른 외부 투자자들의 돈을 공모주라는 이야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공모주를 발행해서 받는 투자를 받는 방식인 거고, 발기 설립은 우리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설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발기인이든 아니면 모집 설립이든 발기 설립이든 전부 다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끼리 자기 지분만큼 주식을 나눠 가질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정관을 보면 그 정관에 막 우리 회사 주식수가 100만 주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자본금이 컸어. 나중 보면 한 주당 100원이라서 1억짜리예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100만 주인데 주당 100원이면 총 자본금은 1억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들이 거의 수두둑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자본금 얼마 있어야지 설립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실제 사기 돈이 아니라 그 세무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돈 빌려가지고 넣어뒀다가 설립하고 나서 돈 이자 주고 이렇게 갚고 이런 식으로 그냥 법인을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 금액에 대한 기준점은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친구하고 사업을 같이 할 거면 개인 사업자로 하지 말고 법인 사업자로 하라 그랬죠. 친구하고는 개인 사업자로 하면은 사이 안 좋아질 요소는 매우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서로 감정상이에요. 나중 되면 어차피 잘 안 됐기 때문에 둘 다 마음 비우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되면 둘 다 또 초반에는 안 서운한데, 근데 개인 사업하면 잘 돼도 나중에 서운하게 돼요. 근데 법인 설립해서 해버리면은 이렇다 저렇다 할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동업하실 때는 돈이 좀 들더라 하더라도 그냥 정확하게 법인 설립하는 게 맞아요. 개인이 하면 간이과세자로 그냥 시작해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그냥 과세 개인 사업자 했다가 법인 넘어가는 거고, 친구하고 동업할 때는 법인으로 바로 시작을 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요. 왜냐면 제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사업을 했겠죠. 100이면 100 개인 사업자는 다 안 좋아지더라고요. 친구하고 친한데 나는 싫은데 걔가 친한 척 하는 있으면 걔랑 사업해요. 그럼 사이 안 좋아져요 바로. 같이 떡볶이 팔아도 안 좋아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주식 발행하는 방법부터 쭉 이제 교재에 적혀 있는데, 자 이번엔 저와 같이 따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자본이라는 우리 큰 분류에
자산, 부채, 자본에서 자본이란 큰 분류에 이 자본은 이쿼티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아래에 작은 분류로 우리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류처럼 여기 아래에 자본금이라는 분류가 있고, 자본잉여금이라는 분류가 있고, 자본조정이라는 분류가 있고,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라는 분류가 있고, 이익잉여금이라는 분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5 분류가 있는데 얘네들은 계정 과목이 아니고 분류인 거고, 우리 자본금이라는 이 분류 안에는 계정 과목이 보통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과 우선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 이 2개를 사용을 해요. 그럼 우리 도전 프로그램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쪽에서는 자본금이라고 쓰지만 ERP 개념 쪽이 진한 쪽으로 가면 전부 다 보통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얘가 지금 우리 공부했던 자본금이라고 분개하던 그 계정 과목이 보통주 자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번호는 똑같아요. 331번. 자, 그럼 자, 이 자본금이라는 건 금액 구성이 우리가 발행한 액면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자본금은. 자, 그럼 이제 자본잉여금이라는 이 분류는 뭐냐면, 자본 거래에서 손익거래, 자본거래, 손익거래는 돈 벌기 위해서 한 거, 자본거래는 투자 받거나 투자 안 받으려고 하는 자본의 거래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익 본 거예요. 자, 그럼 이 자본거래에서 이익 본 게 자본잉여금이고, 자본조정으로 분류되는 건 우리 자본거래 중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 안 되는 항목들을 전부 다 모아둔 것이 자본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3개가 우리는 납입자본, 캐피탈이라고 말하는 이제 분류들인데, 자,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분개를 하면서 계정 과목들을 좀 더 보면, 자, 자, 아래쪽에 자, 우리가 이제 증자라는 표현을 쓰면, 자, 증자라는 건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해야 돼요. 그럼 주식을 발행하다, 자본금을 증가시키다, 증자를 행하다.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럼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우리가 1000주를 발행을 하면서 액면 금액이 1000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발행할 때는 시가, 얘가 발행가죠. 시가가 1200원이다 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변에 자본금이다라고 쓸 거고, 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얘는 무조건 액면가를 써야 돼요. 얘는. 그럼 얘는 주식수가 1000주고 액면가가 1000원이니까 100만원의 자본금을 증가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돈을 받는데, 우리가 받는 돈은
우리는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시가로 받게 되겠죠. 그럼 120만 원을 받게 될 거고, 그럼 이때 우리가 액면가를 초과해서 받는 이 20만 원을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주식을 발행했을 때 액면 금액보다 초과해서 수령하게 되는 이 금액을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하는데,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지금 이 분계가 자본 거래예요. 자본 간의 거래에서 우리가 이익을 본 거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다음 우리 이거 연결되는 분계가 아니라고 보고, 자, 1000주를 발행하는데 시가가 금액이 700원이다 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주식 발행하면 대변엔 자본금이고, 이 금액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고, 차변에는 돈을 받는데 우리는 시장에 형성된 70만 원을 받을 거고, 차이 나는 이 30만 원을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건 자본 간의 거래인데 자본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계정 과목의 위치가 아니고,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게 아니죠. 그러면 얘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자본의 자리는 차변 대변 중에 자기 자리는 대변이죠. 대변인데 얘는 지금 내장부에 처음 기록하는데 차변에 기록하네요. 자본인데 자기 자리에 반대쪽에 쓰는 건 우리는 얘는 이 자본을 줄여주는 성격인 거예요. 자본을. 그래서 지금 차변에 쓰면 차감 계정의 성격인 거예요. 그럼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에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있는데, 얘는 자본의 차감 성격의 계정 과목인 거죠. 그죠? 얘 좀 띄워놓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는 액면가보다 초과해서 받는 돈은 주식 발행 초과금, 액면가보다 우리가 작게 미달되게 받는 돈 금액은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똑같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서 총 자본금이 증가됐을 때에 초과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미달액을 받았는지를 총 자본금을 가지고 표현할 건데, 총 자본금 가지고 표현할 때는 얘네들이 둘 다 있으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이상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익도 보고 손해도 봤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본 조정이라는 애는 어떤 성격이냐면 회계 기준에서 얘는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임시적인 성격이 자본 조정이에요. 그럼 얘를 없애버릴 거기 때문에
5년간 균등상각으로 얘들 없애버릴 거예요. 그럼 얼마를 없애야 될지를 딱 정리를 해두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우리는 서로 우선 상계를 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얘네들은 우선 상계를 해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지를 그 잔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잔액을. 자, 다음은 자, 이때는 증자를 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이제 감자. 자,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을 소각하다라고 되죠. 주식을 소각해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본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자본인데 증가시키려면 자기 자리인 대변에 써야 되는 거고, 줄이려면 자기 자리의 반대인 차변에 써줘야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액면 금액은 정해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수를 일관성 있게 금액으로 조정하려고 하면 우리는 액면 금액을 사용하는 게 가장 금액으로서 주식 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형성된 가격은 우리가 수시로 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수시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나 발행 금액을 쓰는 게 아니고 액면 금액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때에 우리가 예를 가지고 볼게요. 우리가 1000주를 감자를 해요. 자, 1000주를 감자를 할 건데, 자, 이때 액면 금액이 1000원이고, 그리고 우리 시가가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12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는 주식을 소각했다, 감자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다른 지문, 어떤 지문보다도 차변에 먼저 우선적으로 자본금이 될 거고,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가 돼요. 그럼 우리 이 주식을 우리가 소각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돈을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럼 돈 준 거는 대변에 나가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120만 원이 나가게 될 거고, 차변에는 우리는 감자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감자차손은 지금 이 자본거래에서 손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본조정으로 분류가 되는 계정 과목이고, 그럼 얘는 지금 자본 계정 과목인데 차변에 먼저 쓰게 돼요. 그래서 얘는 차감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분계를 좀 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취득을 해요. 액면 금액이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이에요. 자, 그럼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우리 회사 주식. 이 주식의 계정 과목이 뭐죠? 이 계정 과목이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이죠. 그렇죠? 그럼 이 자기 주식 계정 과목은 그냥 우리가 돈 주고 사온 금액을 취득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액면가를 쓰는 계정 과목이 두 개밖에 없어요. 사채하고 자본금. 그 외 모든 계정 과목은 다 일반 장부 금액을 쓸 거예요. 그럼 이 일반 장부 금액이라는 건 처음 장부했을 때는 내가 준 돈이 될 거고, 주로 일반적으로. 그죠? 그럼 우리는 시가로 사올 거니까 120만 원이고 이 자기 주식을 12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부를 소각하다라고 볼게요. 얘를 전부 다 1000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지워주는 걸 먼저 볼 수도 있고, 소각한다면 감자의 키워드죠. 그러면 차변에 자본금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본금은 1000주고 액면가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1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장부에 적혀있던 자기 주식을 소각 없애버렸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자기 주식 120만 원이다 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얘는 감자차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처분이익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자, 지금 얘는 뭐냐면 위에 거는 사오고 바로 소각한 거고, 얘는 사온 날 소각 못해서 사와서 적어놓고 다음날 소각한 거예요. 지금 얘하고 얘하고는 똑같이 사와서 소각한 건데, 사온 날 바로 소각 못하니까 자기 주식 해놓고 실무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분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은 얘는 세법에서는 사실 자산이에요. 근데 회계에서만 그래도 우리 회사의 주식이고 우리 회사의 자산의 유출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주식을 우리 회계에서는 자기 주식을 별도로 빼놓고 있는데, 자, 이쪽에다 쓸게요. 아니다, 이쪽에다 쓸게요. 이 자기 주식도 장부했을 때 처음에 차변했으니까 자본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써두는데, 지금 여기 자본 조정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임시 성격이라 그랬어요. 임시 성격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자기 주식을 우리가 자본으로 분류를 하는데, 얘는 그날 원칙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법인이 보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보유할 수 있는 그 예외 사항 2개 중에 하나가 소각하기 위해서 사와서 소각하기 전까지에 보유하고 있는 기간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자기 주식으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했는데
인수합병 하고 보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산으로. 그때 그 이름을 우리 회사 주식이니까 자기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 그 외에는 이 계정 과목을 쓸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제가 그래서 이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거래가 발생해도 자본금 관련된 계정 과목 증자나 감자나 주식 발행이나 주식 소각이 모든 거래의 최고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걔가 메인이고, 그래서 소각이면 감자 차익 감자 차손으로 끝나야 되고, 증자면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끝나야 되지 다른 거로 끝날 일은 절대 없어요. 다른 거로 끝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 발행하고 땅으로 받든 비슷한 가마든 뭔 짓을 하든 간에 결과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자본금의 시가가 메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 가장 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이 문제. 왜냐면 자기 주식이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는데 많은 사람이 이걸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우려가 되어서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자, 다음. 이번에는 또 다르게 우리가 1000주를 감자를 하는데 액면 금액이 1000원이고 시가가 예를 들어서 700원이면, 그럼 차변에 우리는 어떻든 간에 감자를 하면 차변에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고, 이 금액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출된 금액을 써주고, 차이나는 이 30만원은 우리 감자 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감자 차익은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을 본 거기 때문에 우리 자본에서는 얘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자본잉여금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또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계정 과목은 얘는 우선 상계를 해야 돼요. 얘 두 계정 과목은 있다면 똑같이 자본금을 감소시켰는데 이것도 총액으로 표현해 줄 거예요. 전체 지금까지의 자본금 감소 금액과 그 감소시키면서 우리가 차익이 발생했는지, 결론적으로 우리 이익이 발생했는지는, 차익이 발생했는지는 순액으로서 딱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만 둘 다 남겨놓지 않고. 자, 다음 우리 자기 주식 가지고 보면, 자, 이 앞에 했던 것처럼 우리 회사가 우리 시장에 있는 우리 자기 주식 천주를 취득을 하는데 액면 금액은 1000원, 그리고 시가는
1200원. 그럼 우리는 이 자기 주식을 시가 120만원에 취득할 거고, 그럼 이 자기 주식의 취득 금액은 우리가 지불한 금액이요, 매입가액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1000주에서 우리 회사가 처분을 해요. 처분을 하는데 500주를 하고, 처분할 때에 처분 시점의 시가가 주당 13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는 먼저 1200원에 적혀있는 주식 500주 팔았으면 장부에 적혀있던 금액을 지워주는 게 문제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60만원을 지워주는 게 먼저겠죠. 그죠?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가 돈을 받을 건데, 우리가 받는 돈은 65만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5만원을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자, 다음 우리 회사가 자기 주식 나머지 500주를 전부 다 처분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1000원에 얘를 다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마저 얘를 지금 전부 다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처분하게 된 자기 주식에 이번엔 장부 금액을 지워주는 거고, 차변에는 돈을 받는데 50만원을 받죠. 자, 이번엔 지금 이거 가지고 절반 팔고 절반 받은 거니까, 자, 우리는 일단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자기 주식을 얼마 주고 사왔죠? 120만원 주고 사왔죠? 그런데 지금 팔면서 전체 받은 건 115만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5만원 손해다라고 나와야 돼요, 장부에는. 그런데 지금 10만원 손해처럼 보이죠? 그 이유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5만원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다라고 해서 얘를 지워주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그래도 자기 주식이 자본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 못하니까 자본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우리 계정 과목 위에 정리하는 곳에서도 보면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차감 계정으로 자본 조정으로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근데 자본 조정은 오해할 수 있는 게 얘 뺀 나머지는 얘네들 반대 계정처럼 보이는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보니까 자본잉여금의 반대말 얘는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 자본 조정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회사가, 자, 아래쪽 계속 예를 들면서 볼게요. 자, 모집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인 설립하기 전에 우리 신주 청약 증거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모집 설립하는데 우리가 우리 투자금을 우리가 받았을 때, 수령했을 때는, 자, 예를 들어서 1000주를 하기로 했고 미래 주당 액면 발행 예정가가 1,000원짜리인 거예요. 그럼 이때 아직 모집 설립하는데 투자금 수령하게 되면 우리는 아직 법인 설립이 안 된 상태예요. 그죠? 법인 설립이 안 돼 있으면 통장도 없어요. 그럼 통장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지금 단계에 흘러가는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은행에서 별단 예금이라는 그렇게 가상 통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을 투자 받았을 때 차변에 별단 예금이다 100만원 이렇게 쓸 거고,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대변에, 이때 아직 주식 발행해 주는 게 아니에요. 투자금만 받은 거야. 그러면 이때 신주 청약 증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법인 설립 후 주식을 발행을 하면,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주면 이제 신주 청약 증거금을 제거하고, 얘를 제거하고, 이때 주식을 발행하니까 대변의 자본금 100만원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보통 예금 통장 생기면 보통 예금 돈 들어오면 차변의 보통 예금으로 이 100만원을 별단 예금에서 지워서 넘겨버리면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신주 청약 증거금을 보면, 자, 이건 자본금이 아니에요. 자본금이 아직 못 돼서 그 전까지 임시적으로 있는 애죠. 근데 자본간에 그래서 이익본애 아니잖아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애예요. 자본 조정. 그럼 우리는 이 자본 조정 계정 과목에도 신주 청약 증거금이라든지 혹은 우리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든지 혹은 배당 건설 이자라든지 얘는 차감 계정이고, 이런 식으로 자본 조정은 무수히 많은 계정 과목들이고 임시 성격으로 일정 기간 안에 얘네들을 전부 다 제거해 줄 거예요. 얘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우리 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나요? 그쵸? 우리 주식 배당할 때에 결일날 그날 주식 못 주니까 임시적으로 쓰는 애죠. 대변에 적어두는 거니까 얘 둘이는 차감 계정 아니에요. 배당건설 이자라는 건 법인이 개업을 하면, 개업은 업무를 개시했다는 거예요. 개업을 하면
당연히 주주들에게 일정 기간 안에 배당을 줘야 되는데 2, 3년 동안 배당을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개업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2년 동안 법인이 모집 설립을 했는데 개업하지 않으면 배당 건설 이자를 줄 수 있다라고 적혔어요. 이 말이 뭐냐면 원래 배당은 투자받은 돈 가지고 사업해서 돈 남긴 걸로 배당해야 되죠. 그런데 아직 사업 개업을 안 했잖아. 그럼 배당금이 들어올 데가 없겠죠. 그럼 근데 2년 지났는데 지금 크게 뭔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개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 회사에 실적이 없으니까 경영도가 하락하고 주주들도 당연히 그에 대한 그 금액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투자받은 자본금 가지고 배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배당 건설 이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포스코 같은 거. 포스코는 우리 국민한테 엄청 잘해야 되는 회사예요. 국민의 세금 더하기 모집 설립. 국민들이 투자한 돈 가지고 거의 줄을 이뤄서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포항제철이라는 걸 처음 만들 때 걔 공사하는데 5년 걸렸어요. 그래서 배당 건설 이자를 지급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서 포스코는 크게 우리 국민한테 뭐 이상한 짓 안 하죠.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이씨 아저씨가 거기 있는 돈 많이 해먹은 거잖아요. 그죠? 국민을 뭘로 보는 사람이니까 우리 돈도 지 돈으로 보니까 자기 전 재산 환원한다 해놓고서 쏙 들어가고 이상한 아저씨죠. 그래서 나는 포스코 돈 해먹었을 때 우리 돈 해먹은 느낌이 가졌어요. 왜냐면 우리 국민한테 잘해야 되니까. 우리 은행도 우리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 은행도 우리 세금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국가가 그거 민자로 판다고 엄청 고생한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금, 여러 부모님들의 세금, 뭐 직접적으로 여기 투자로 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우리 보통세라고 말하는 이 보통세 가지고 그쪽으로 편성되어서 우리나라 금융 돌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행들이 있어요. 은행도 있고 기업들이.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 자본잉여금을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때 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제가 뭐 주감자 이익 본 거는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계정 과목들은 전부 다 합쳐서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다른 계정 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 그냥 얘는 혼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 과목들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우리는 통합을 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정확한 지문이에요. 그런 반면에 자본 조정은 얘네들은 전부 다 합쳐서 기타 자본 조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기 주식만 얘는 별도로 따로 빼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줘야 돼요. 얘 반대라고 생각하는 얘가 따로 보여줘야 되는 애가 아니고 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다른 것들로 전부 다 얘는 없애버릴 거예요. 얘는 5년 안에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근데 자기 주식은 얘는 따로 표시해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험에서 나중에 풀면 얘 둘이 가지고 자본 이론 문제에서 또 종종 말을 할 거니까 자, 얘 둘이는 따로 표현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납입 자본에 대해서 같이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했고,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우리 책 조금은 정리하고 또 이제 손익 자본들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